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함께 이항영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잘 보냈습니다. 여행 다녀오고 나서의 주말은 네. 그냥 너무나 피곤한 그 여독을 풀기 위한 쉼의 연속 아닌가요? 뭐 그렇게까지 심한 뜻은 모르겠고, 그래요? 안 저는 뭐 쉬셨어요? 바쁘게 지내죠 주말엔 또. 주말엔 또 뭐 하셨어요? 엄청 보는 게 많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최근에 또 다양한 컨텐츠 중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월요일이니까 추천할 만한 컨텐츠. 지난주에는 그 양자 컴퓨터, 양자 역학 관련한 미드 보셨다고 하셨는데 별로 기억도 안 나네 벌써 봤던 거. 주말에는 저 영국 드라마를 하나 또 보기 시작했는데요. 영국 드라마요? 예. 새로 보았는데 거의 반까지 보다가 잤는데 네. 그냥 시간 때우는 거로 보는 거죠. 뭐 어떤 주제인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저 양반은 저런 것까지 보냐는데 그 에린 카터란 여자가 있어요. 네, 배우. 아니죠. 거의 주인공 이름인데 네. 치면 나올 겁니다. 에린 카터라고. 네. 그거 보고 있습니다. 에린 카터라는 여 주인공이 나오는 드라마 이름 기억 안 나시죠? 드라마 이름이 에린 카터예요. 에린 카터라고요? 네, 드라마 네, 이름이? 에린 카터는 누구인가 뭐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됐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시간 떼는 건데 네. 민망하게 자꾸 그런 거 물어보시네. 알겠습니다. 안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난번에는 스스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그건 근데 양자 컴퓨팅에 제가 푹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한번 보기 네. 시작하니까 그 양자 컴퓨팅 얘기가 여기저기서 진짜 많이 나오더만요. 그러게요. 네, 우리 이번에 나온 오펜하이머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오펜하이머도 그런데 오펜하이머 너무나 아니구나. 그 쌍빨년도 얘기니까. 근데 오펜하이머 보실 분은 오펜하이머는 예고하는 걸 분명 보고 가셔야 돼요. 예고. 그걸 설명하는 영상은 많이 있잖아요. 국내외 그쵸, 있는데 그쵸. 보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그럼 같습니다.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거 찾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네. 주말에 반등했었던 뉴욕 증시 분위기 저는 좀 다양하게 네. 여러 시나리오로 막 해석을 해봤는데 네.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는 결론은 뭘까요? 시나리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떨어졌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오늘 핀트가 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 별로 생각 안 하는 네. 성격인데요. 왜냐하면 다만 그 잭슨 밀팅 때문에 엄청 겁나게 경고하는 목소들이 전 세계에 바글바글 거렸거든요. 그렇지만 웬걸요? 별일 없이 지나갔죠. 별일 없이 지나갔다라고 보여지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간 잭슨 미팅이라고 오늘 내용의 그냥 제목을 타이틀 한번 잡아봤고요. 제롬 파월 의장의 기존 입장이 재확인되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죠. 그래서 일부에서 엘에리안 같은 사람은 이 양반 요번에 복사 붙이겠네. 딱 그런 한국말로 한국식으로 제가 약간 조미료를 치면요. 딱 그 정도 느낌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떤 3대 1선 모두 반등한 것 정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잭슨홀 미팅 작년에 워낙 이슈가 있어서 주가 떨어져서 걱정들 했지만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번 보여드렸지만 반은 올라갔고 반은 떨어졌던 그런 이벤트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내년에도 뭐 경고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근데 내년에도 전 똑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번 주엔 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늘상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는 5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5만 가지. 네, 5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팔아야 될 이유는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갚아야 되는 그건 말고도 시장을 둘러싸는 환경은 5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130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네. 미국 시장은. 그렇지만 미국 시장은 마디마디 위협 걱정됐고 추였지만 꾸준히 올라갔다는 게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번 주엔 또 뭐가 있어요? PC 인플레이션 이번 주 PC가 가장 중요하다고 또 얘기했거든요. PCE. PC가 그러니까 PC가 이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날도 발표했을 거로 알고 있고요. 네. 제가 정확한 날짜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주엔 또 고용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용 보고서 나오면 또 큰일 났다 얘기할 수 있고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 별거 없을 것 같다. 31일에 PC 지표가 맞아요? 발표가 됩니다. 네, 제가 목요일에. 잠깐 보고 와갖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입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오늘은 사진 속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또 외로워 보이네요. 네, 뭐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번잡떨었나 이런 마음으로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베런스랑 월스트리트저널 평가를 보여드리면 딱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둘은 뿌리가 같은 회사입니다. 베런스랑 월스트리트저널은 같은 회사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베런스는 한 4문장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 라는 것을 해석을 했어요. 이들의 해석입니다. 다만 시장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금리는
동결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 작년 잭슨의 미팅 당시에 매파적 입장 구수했다. 그렇지만 약간은 둔화됐다. 톤 자체가 약간 톤 다운됐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불확실한 미래는 지속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가 지속된다는 의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상당히 문학적 표현했습니다. 그 연설의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요. 별들이 많다는 거 하늘에 별들 속으로 잘 내비게이션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불확실한 미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여전히 유의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배론세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히려 딱 하나로 얘기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만 잔뜩 낚였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오브 언서틴티 오버레이트.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 여전히 변동성이 남아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했고 결론을 보면 하여튼 약간 둔화됐다. 그런 톤으로 이해하시면 제가 봤을 땐 무난할 것 같아요. 이 약간 둔화도 우리가 하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더니 그냥 이렇게 느끼는 게 덜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게 바로 모하메드 엘 에리안이죠. 네.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 이코노믹 전문위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양반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들어봤더니 딱 세 가지 말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똑같은 말 복붙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2%의 인플레이션 목표 네. 대확인했다. 세 번째 구름 낀 하늘과 별. 이게 지금 그 같은 논리입니다 지금요. 그런 느낌의 지금 얘기를 했고요. 또 이분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글로벌 의장입니다. 이분이요. 그 레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가 호키시하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좀 더 약간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아주 무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경계심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그 민방위 훈련했잖아요. 딱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경계 용도 딱 올리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아니 이거 민방위 훈련이랑 경계 용모하니까 경계 용모. 그렇죠. 네. 딱 그런 느낌의 지금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톤 자체가 뭐 최저의 박사나가 이렇게 겁주는 얘기 아니라 약간 조심해 임마. 딱 이런 느낌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금리 움직임으로 금융시장.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태까지의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보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 이제 금리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금리는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잠깐 올랐다 내렸다 했지만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고 여전히 금리는 약간은 좀 우상향 추세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딱 그거는 우리가 페드워치 툴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보시면 금리 인상 가능성 분명히 열려 있고 이번에도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에 기반해서 고용시장 데이터 등 기반해서 내가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여기서는 뭐 요거 숫자는 나온 거니까 의미가 없겠고요. 그 전날 이게 목요일이고 이게 금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이요. 목요일 날 이게 19.2 19 여기에서 19.5로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가 말하건 뭐라건 우리는 똑같아. 우리는 9월엔 금리 인상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요거는 의미가 없었어요. 다만 11월 있죠. 11월은 수치가 제가 그 작아서 제가 써놨어요. 42.2% 정도가 금리가 11월에 올라갈 거라고 지금 봤었거든요. 목요일날. 근데 이런 멘트가 나오고 나서 48.3으로 올라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약간 금리 인상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자분들, 투자자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금리는 한번 11월 올리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안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가 혹시라도 금리가 인상이 없어 그러면 없다는 건 이제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가 기뻐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난 이건 무조건 금리 인상이 없으니까 이제 떨어질 거니까 무조건 풀베팅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에서. 요 느낌은 그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할 때 약간 보수적인 게 맞거든요. 네. 뭐 되면 좋다.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좋다라는 정도. 다만 마음가짐의 디폴트 값은 금리 인상을 하겠거니라고 사람들이 좀 더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날의 평가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오히려 더 걱정되는 것은 전 금리보다는 바로 이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죠? 달러입니다. 달러. 이 달러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판단의 기준이면 저는 주식 투자하실 때 특히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변수 1차 변수 딱 하나를 꼽으라면 전 달러를 본다 항상. 달러가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특히 한국 주식은 더더욱 그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에서도 큰 주식들은 뭐 당연히 외국인의 어떤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세요.
쭉 내려가다가 이때 보면 198 뭐 그랬었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92다 뭐 했고 일부에서 언론에서 일부 이코노미스트 이런 분들 일부 전략하시는 분들이 뭐 미국 달러 패권은 끝났네 어쩌네 그렇게 써갖고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거든요. 부사장이 저랑 얘기하면서 저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다 무슨 달러 패권 이게 큰일 났다 얘기했는데 달러 모르죠. 다 지나가면 주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다 맞췄다 그러거든요. 언제가 떨어질 수 있죠. 전 떨어질 거라 보지만 너무 섣불리 그렇게 심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믿는 한 명인데요. 달러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지난 금요일에도 달러 또 올라갔거든요. 네. 이것은 진짜 우리는 진짜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한국 주식하는 분들한테도 진짜 걱정하셔야 되고요. 유의해야 되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요. 이게 미국 주식이 이렇게 해서 달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바로 수익의 둔화를 압박을 가져옵니다. 근데 보세요. 이번에 이번 2분기 실적 실현 가장 큰 특징이 특히 빅5, 빅10 같은 것들은요. 일제히 마진율이 다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래서 항상 프라핏 마진율 퍼센트 보여드렸잖아요. 대부분이 좋아졌거든요. 가장 큰 요인은 마이크로소프트나 몇 곳 얘기했지만 달러가 작년보다 상당히 좀 안정된 흐름 보이고 있다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이 흐름이고요. 요 3월부터 4, 5, 6, 요 아래쪽의 흐름이었고요. 네. 지금은 어떤 흐름이냐?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3분기 실적에서 달러의 강세는 분명히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달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뭐 수익성의 둔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S&P 500, 나스닥 그리고 특히 기술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왜 기술주면 기술주가 달러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섹터입니다. 그렇죠. 70%까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거리. 그래서 성장주 일변도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좀 보수적이고 그 어느 때보다 분산 투자를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네. 금값이나 뭐 유가는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장 특징적인 종목들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기업도 올랐는데 제가 뭐 교통안전국 쪽에서 자율주행 관련한 뭐 이제 해결책 나온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더하기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제 파격적으로 제시한 국가가 있었죠. 이게 모디 총리인데요. 모디 총리 두 번 만난 거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도요. 네. 뭐 더 만난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엔 두 번 정도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모디를 만나서 뭐 인도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난 모디의 광팬이라고. 왜요? 왜냐면 뭐 이분의 뭐 정치적 방향이나 그 개혁 의지를 주할 수 있겠죠. 하여튼 광팬이라는 말을 몇 번 했어요. 이분이 만나기 전마다 또 칭송 장치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근데 이제 그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요구를 했겠죠. 네. 근데 여태까지 저도 정확하게 이번에 주말에 좀 찾아봤더니 여태까지 4만 달러 이상 자동차인가는 이번에 그 수입차는 100% 관세를 낸다고 합니다. 인도가요. 인도. 100%? 그리고 그 이하는 뭐 70%인가 뭐 좀 적게 내는 모양인데 다 해당될 거 아닙니까 지금 테슬라 자동차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투자하는데 아직은 인도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경제 개발하고 자동차 해야 되는데 사람들 자동차 타는데 좀 깎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하고 다 깎아줄 수는 없고 여기 보면 인도의 경제 개발에 기여하는 사람들 그런 거죠. 그래서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깎아주자는 건데 로이타이가 단독입니다. 지금 익스클루시브 기사인데 여기 보면 소스를 2명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소스. 한 명이 아니라 소스가 2명한테 자기가 그 기사 내용을 확인했는데 네. 15%까지로 줄여줄 수 있다. 얘기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네. 일론 머스크가 요구했고 인도에서도 그런 걸 좀 하고 그랬어서 발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그 주거나 도로교통안전국이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여기서 지금 10몇 건의 이제 오토파일럿의 사고에 대해 조사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또 확인은 안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풍기고 있다. 그 또 여기서 관계자가 그러면서 이거 해결책이 나면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지난주에 보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또 하나 이슈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물론 일부 지역이지만 지금 웨이모랑 GM에서 하는 그런 풀 SD 그 자율 로봇 택시가 허가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언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뉴스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얘기가 되겠고요. 요거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나는 건데 바로 이건데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이런 건 보시면 이거 관심 있는 분 다 아는 얘기고 뉴스나 유튜브 엄청 나옵니다, 지금 이게요. 그래서 이게 뭐 가다가 중간에 교차해서 서갖고 그냥 큰일 났다. 그리고 어떤 거는 경찰이 그런 거 있죠. 영화 보면 경찰차가 왱왱하면 세워야 되잖아요. 안 사요?
섰다는 겁니다 지금. 아, 섰어요? 섰던 영상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건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속상할 거 아닙니까? 왜 속상해? 자기 건 지금 안 하고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지금 하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금 40분 동안 또 라이브 방송한 거 아세요? 몰라요. 그래서 이미 한 2천만 명 정도 본 것 같던데? 아, 여기에 대해서 뭐 불만을 아니죠. 표시했나요? 아니죠. 자기가 자기 차 모델 S 이번에 새로 나온 거요. 그걸 딱 타고 뭐 직접 했어요. 그래서 검색해갖고 저커보고 집을 주소를 넣었어요. 마크 주커버그 집을 찾아가겠다고 FSD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베타 버전이죠. 완벽하게 찾아갔는데 그 집이 안 맞아서 못 갔는 것 같은데 네. 40분 동안 영상을 했는데 40분은 안 보고 제가 20분 봤거든요. 엄청 재밌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범퍼 같은 경우에도 그 자기네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맡길 때 쓰고 사람하고 한번 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41분 정도 영상이 네. 트위터 이 사람 계정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FSD에 그거를 잘 보여주고 또 자신감을 필요했겠죠. 하여튼 네. 재미있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테슬라는 주가는 좀 반등했네요. 3% 정도 반등한 것이 시장의 특징주라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트위터에 있습니다 영상. 네, 최근에 또 테슬라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 좀 빠져서 다양한 주가를 부양시킬 법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테슬라 주주분께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월요일 함께 했습니다. 월요일 여러분 출근 어떻게 안전하게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출근길 있는 분들은 비 맞지 않도록 조심해서 출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